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상쾌. 상큼 발랄. 하지만 날은 너무 덥다는 거. 날은 너무 더워요. 오늘 보니 공교롭게 두 분의 드레스 그러게요. 코드가 약간 색감적으로 예, 비슷합니다. 지금. 비슷합니다. 네. 게다가 구교훈 기자는 뒤에 배경 색깔 비슷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컬러가 맞는 것 같다. 네,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로 베이지 앤 블루 블루라고 해야 돼요. 딥블루라고 해야 되나? 네, 딥블루. 예, 딥블루로 딥하게 가보겠습니다. 예, 우리 딥하게 광고부터 중요한 시간이죠. 예, 중요한 시간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지난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보증보험에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타사보다 지원금이 적다. 그러면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 다 둘러봤는데 요 적다. 그럼 바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사은품 말고 딴 거 없습니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럴 때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서경석 씨처럼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입니다. 호주 식약청 인가를 받고 생산된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은 주름을 당겨주고 피부를 밝혀주는 시간을 되돌리는 플래시백 크림입니다. 양태반 성분이고요. 손상된 피부 재생, 자연 유래 성분으로 빠른 흡수가 됩니다. 마카다미아 오일, 아르간 오일 좋은 거 다 들어갔습니다. 피부 보습, 항산화 효과에도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름 개선, 미백 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기능성 크림이기도 합니다. 하루 24시간 촉촉함을 채워주는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으로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피부를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누적 판매량 10만 개, 100만 개 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플라센타 플러스 크림을 이제는 팬즈몰에서 안 바꿔주십니다. 사장님. 영문으로 가기로 했어요. 네, 왜냐하면 해외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요. FANGMALL 팬즈몰에서 1+1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저희 취재 편의점 더보기창 가시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굉장히 좋아요. 순하고.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뭐 젊은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끔 우리 딸도 훔쳐 바르더라고. 엄마 이거 좋은 거야? 그러면서. 예. 딸들은 그냥 뭐 있으면 바로 써봅니다. 예. 확실하니까 쓰는 거겠죠. 예. 좋으니까요. 네. 혹시 구경 기자님 딸 있어요? 저 딸이 있습니다. 네. 딸 봐볼 것 같아. 그죠?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혹시 볼 수 있으니까 그만큼 잘 못해줘가지고 딸 바보인 건 맞지만 이렇게 정성을 쏟지 못하기 때문에. 네.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 지금 이제 초등학생 내년에 됩니다. 내년 초등학생이요? 7살이기 때문에 7살. 아우, 아직 미취학 아동입니다. 미취학 아동. 네. 예. 아빠 많이 놀아주세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그때 아니면 또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아니 그리고 중학교 가면 그때부터는 됐어. 너 뭐 엄마랑 뭐 할까? 됐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딱 초등학교 때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많이 놀아줘야 그 기억으로 20살, 30살까지 애들이 그 배심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네. 그때 근데 또 그때 제일 바빠요. 엄마 아빠들이 일이 많아. 그렇죠. 사회적으로. 그 사회생활의 주기가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 불일치함으로써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그 유초등 때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 네. 방송 끝나고 그냥 가자 집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제 국무회의 라이브가 진짜 시장에 완전히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어요. 파문을 일으켰죠, 완전히. 넷플릭스 뺨친다 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정말로 맞아요. 아니 어제 저희 생중계하는데 갑자기 동접이 쭉쭉쭉 빠지는 거여서 이거 왜 그러지 봤더니
대통령이 라이브를 하고 있네. 진짜. 우리 장현 선배가 오후 2시 합시다. 매불쇼 할 때. 중계하셔야 돼요. 네, 매불쇼 할 때. 예. 매불쇼 추천드립니다. 예. 체육 시간을 뺏읍시다. 예. 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국무회의 라이브 현장에서 노동부 장관 진땀 뺐습니다. 네.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소설책을 본 일이 있는데 그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알고 보니까 그게 소년 노동의 잔혹함을 풍자한 책이었어요. 어제 보니까 포스코 ENC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서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5명이 올해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일하러 갔다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거는 똑같은 방식으로 특히 사망하는 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예상할 수 있는 일들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거는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죽어도 할 수 없다.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합니다. 근로감독관 300명 빨리 구성을 하는데 몇 명 했어요? 지금 300명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됐어요? 네, 150 산업안전공단 단속은 나가고 있어요? 매주 나갑니다. 매주? 매일 나가야지 왜 매주 나갑니까? 저는 매주 나갑니다. 본인은 매주 나가시고요. 어쨌든 불시 단속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 저도 한번 같이 가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이거 해가 상당 기간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직을 거십시오. 기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정주 기자가 은퇴 선언이 거긴 좀 많이 거셔가지고. 직을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문제도 약간 힘이 좀 떨어졌어요. 적당히 걸어야 되는데. 근데 상당 긴장감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대통령실 참모들을 좀 만나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가 제일 힘드냐 요새. 그래도 뭐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 있어요. 네. 그래서 뭐가 이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대통령 압박 질문이 제일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무회의 하잖아요. 참모회의도 저렇게 한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중원부원 길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됐고 그거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다 알잖아요. 이제 대안 뭐예요? 대안 뭐 얘기하면 그거 작년에 했었는데 그거 안 됐던데. 그럼 뭐 새로운 거 갖고 와야지. 그럼 그때부터는 식은땀이 좔좔좔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장난 아니래요. 근데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본 거예요. 댓글창에 야 국무회의가 이렇게 재밌네. 그러니까요. 국무회의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재밌네. 산업재해 정말 심각하다라는 의견들. 아까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댓글이 많아가지고 다 못 찾아보긴 하여튼 그런 류의 이렇게 재밌는 걸 그동안 왜 라이브를 안 했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효능감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게 선출된 권력이고 우리 국민들이 응당 그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생생하게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했거든요. 반면에 국회 같은 경우에 똑같이 선거로 뽑는데 의사중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을 다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소위의 회의록도 공개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를 알 수 있는데 반면에 대통령제 국가에서 굉장히 의아하게도 대통령실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알 권리가 지금까지 보장된 바가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결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치로 충족시키는 굉장히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형식이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유려해 보였다. 그럼 어떤 거냐면은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심층 토의하는 모습을 1시간 20여 분간에 걸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태도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국민들을 우리가 직접 논의하는 과정을 생중계
함으로써 설득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겠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대통령을 뽑은 효능감을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하루였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사실은 시사 유튜브 방송들이 굉장히 어렵게 돼가지고 대통령만 못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 볼 이유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예, 네. 대통령보다 잘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 부담 100배예요. 예, 김은지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효능감을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말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정부의 어떤 방향성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기자실 브리핑도 생중계하겠다라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도 굉장히 빠르게 실시함으로써 맞습니다. 본인의 있는 그대로를 좀 보여준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심지어 국무회의까지도 생중계하는 정말 전무한 그렇습니다. 장면들을 펼쳐줬는데, 그러니까 정부 수립 자신감. 이후 최초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 변화하는 세상에 딱 맞는 어떤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만큼의 자신감인 건데 그 자신감을 충분히 표출함으로써 평가받을 수 있는 자원들을 많이 만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는 사실 여의도 정치를 할 때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답답하고 억울했던 것들이 꽤 있습니다. 네. 본인에게 씌워졌던 소위 말하는 악마 프레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불만도 있었었고 제대로 된 평가 못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꽤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예 그냥 다 열어놓고 보니까 진짜 다르네라는 네. 생각들을 보통 국민들한테 주는 네. 것 같고요. 이제 돌아온 그것이 사이다. 네, 정말 한판 승부로서 네. 제대로 보여줬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대통령의 회의 진행하는 방식을 아마 이제 다른 기업들이나 국회에서도 상당히 그 보고 이제 참고를 할 것 그렇습니다.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보수지들은 대체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다 죽었다 거의 특히 다음 주에 노란봉투법 그러니까요. 예, 본회의 네.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 노동 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대통령의 확실한 마인드가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흐름을 또 잡고자 하는 움직임이 또 보여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몸소 본이 소년공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개인 사적으로 노동 존중이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12살 때 우리 나이로 따지면은 초등학교 재학 중에 공장에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쯤 됐을 때 15세 때 프레스기에 왼쪽 팔이 끼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아픈 경험을 했는데 그런 아픈 경험이라는 것이 본인의 그런 어릴 적의 문제로 그쳤다고 한다면은 어제 같은 얘기가 없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시일이 한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도 강산이 수백 번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라진 것 없는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산재만은 없는 사회, 산재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명을 확실하게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경기지사를 할 때도 행정 경험을 통해서 산업재해를 어떻게 근절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근로감독관을 넘어서 노동경찰권을 보장하는 방식을 통해서 미래에는 아마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재 문제에 개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아까 기업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잘한 기업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그렇죠. 산재를 다수 배출하는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비판도 하고 고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SPC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2년 이래 3명의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포스코 ENC 같은 경우에는 어제 숫자 정정이 있었습니다마는 4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문제를 방기하는 우리 사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방치하고 노동자의 죽음을 비용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경종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네. 해주셨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공의 시절에 끼임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21세기 2025년에 끼임 사고뿐만 아니라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어제는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그 LG LG 연구원인가? 예, 그렇군요. 네. 그 이제 파견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또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채 발견이 돼가지고 네. 현장에서 인공호흡이나 이런 게 일체 없었다. 그래서 미국 당국에서 수사를 한다는 네. 건데. 지금도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없이 그냥 간다? 세계 11대 경제대국이면 뭐합니까? 그렇죠. 네. 노동자가 출근했다 퇴근 못하는 나라인데 이건 불명예거든요. 네. 너무 많이 죽어요. 산업 현장에서. 그래서 이 죽음 이런 사회를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저는 시원하던데 주가 폭락. 그러니까 네, 확실하게 경고. 보여줘라. 예, 네. 예. 일종의 금융치료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리고 그게 그 설명이 자본주의 시스템 시장 경제하고 어긋나지가 않는 게 그렇죠. 어제 금융위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ESG 평가라는 걸 맞습니다. 합니다. 근데 예. 그
평가 지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효능감과 이어지는 데는 없는 지수로 취급이 됐는데 네. ESG 평가라는 게 결국은 기업 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런 평가를 좋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는 반면에 ESG 지수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주가에도 영향을 주겠다는 거기 예.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익 관계를 따질 때 예. 노동 존중의 여부를 가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게 시장 질서에도 전혀 어긋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좋은 기업이 부자가 돼서 더 많은 예, 주가를 올려서 그거를 배당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그 상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업 논리에도 자본주의 논리에도 맞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럼요. 마치 예. 뭐 이렇게 했다가 주가 폭락돼서 기업들 니네 다 죽을 수 있어 이런 식의 경고를 주는 것은 대단히 저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네. 매우 나쁘다. 예,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전체 생중계 효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과거였으면 그런 식으로 보수 언론이 선동하는 것이 먹혔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렇게 노동 산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회사를 망하게 만들겠다라는 예, 취지의 그렇죠. 이야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맞습니다. 하면서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도 있었을 것인데요.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앞뒤 맥락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왜곡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술 발전과 정보 발전의 어떤 한 효과이기도 한데요. 그걸 가장 잘 활용하는 게 네.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그 미국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버니 샌더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소셜 미디어를 앞서 잘 이용해 가지고 화제가 된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그 뭐 미국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버니 샌더스가 미국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정치인인데 그게 이재명 대통령보다 구독자가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라고 하는 게 네. 굉장히 전 세계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이 트렌드를 앞서가고 있어서 우리가 네. 보고 있는 이 장면들이 굉장히 선진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속보가 있다는데요. 네. 캄차카 반도에서 8.9의 대지진이 아이고, 발생을 하고 일본의 쓰나미, 일본 전역에 지금 쓰나미 경보가 있는 모양입니다. NHK에서 생방송 중이라고 애청자분께서 알려주셨는데요. 지금 우리도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3시간 안에 쓰나미가 올 수 있다라는 경고가 왔다고 하고요. 캄차카 반도의 지진 여파로 한국, 북한 해안 0.3mm 미만의 쓰나미가 예측된다라는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SPC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 예. 하와이에도 쓰나미가 예상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8.9면 역대급이네요. 쓰나미요. 저는 쓰나미 진짜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럼요. 후쿠시마 네. 원전 예, 일본에서. 사고를 예. 다 기억하고 맞아요. 있기 예. 때문에 이거 큰일 납니다. 아니 이 순간 양지선님께서 갑자기 스포츠에서 써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장 기자님, 은지 기자님, 구 기자님 화이팅 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기자님들 고마워요라고 감사합니다. 스포츠에서 써주셨는데 오늘 중복이거든요. 오늘이군요. 예. 네, 삼계탕 먹읍시다. 아니 슈퍼챗도 좀 저희 채널에도 중복으로 쏴주셨으면 좋겠어요. 4시에 중복해서 경향TV. 예, 지금 4시에 중복해서 5시에 중복해서 중복이니까, 네. 중복이니까 중복해서 각각 채널에 좀 쏴주시죠. 아니 그리고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말 중에서 사실은 토의 과정에 나온 말인데 유념해서 들어야 될 부분이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 현장은 왜 바뀌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게 간섭을 합니다. 처벌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잖아요.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걸 송치라는 과정으로 설명을 네. 하는데 송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업인 이해 당사자인 기업이 그 수사 과정에 관여한다고 의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한 자체를 시간을 빠르게 할 수 있게 전문적인 영역의 사람들이 정말로 신속하게 네. 조사해서 처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또 검찰로 가면은 네. 검찰에서 재판에 넘기는 과정을 기소라고 하는데 또 기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응당을 책임을 지기까지 시간이라는 게 너무 장시간 소요되고 우리 사람들도 그 기억을 잊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기업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동 경찰권이라는 것을 새롭게 도입을 하거나 해가지고 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속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고 네. 처벌도 강도 높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관련해서 어제 국무회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몇몇 장관분들께 전화 취재를 했어요. 오, 그랬더니, 단독 공개. 네. 뭐 단독인가 이런 거. 그쵸. 단독으로 전화했습니다. 예, 뭐 3자가 통한 건 아니에요. 몰랐대요, 다. 아, 그렇죠. 생중계되는 거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고 그냥 토론할 갔고. 때요? 예, 네, 아니 네. 가서 알았고. 네, 아, 맞아요. 네. 그리고 한 3분 전 정도에 알았다. 그래서 미리 준비했으면 좀 더 세게 잘했을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막 너무 좀 놀랐다라고 하고 이렇게까지 새롭게 할 줄은 몰랐다. 그리고 이제 김영은 장관 제가 통화했는데 그냥 잘하겠습니다. 지금 걸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엠바오 걸려서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가야지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냐. 아니 제가 매일 가라는 건데 하여간 장관이 한 번 왔다 가면 현장이 달라집니다. 그럼요. 네. 경찰서장만 왔다 가도 현장이 달라지는 완전 거예요. 달라지죠. 그렇기 네. 때문에 노동 현장에 확실히 이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노동 존중 사회에서 살아봤습니까? 노동자 하면 그 민주노총이나 얘기하는 거고 뭐 이런 정도지 누가 노동자를 사람 취급이나 했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나서서 저렇게 하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는 것 같고요. 요새 너무 덥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노동자분들께서 저희 안 더워요. 세상 바뀌는 거 보니까 진짜 힘납니다. 이런 말씀들 네.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식 소위 말하는 기강 잡기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네. 준비되어 있는 평상시 실력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맞습니다. 것이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생중계를 갑자기 결정했던 것 같은데 그 과거에도 그 재벌 총수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최태원 SK 회장이라든지 네.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갑작스럽게 생중계로 좀 바뀌어가지고는 기업 회장들이 좀 당황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면 그 이재용 회장이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자서전을 맞아. 읽었다라고 네. 말하는 게 화제가 되었지만 사실 맞아요. 제 눈에 띄었던 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게 굉장히 이 회장이 당황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되게 웃겼어요. 예, 선생님이라고. 후문이 있었는데 제가 선생님의 책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서전. 뒤에 말은 준비해온 것인데 앞에 말은 이 당황을 하다 보니까 평상소의 말버릇과 실력이 나오는 것이죠. 아니요, 삼성은 준비했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으로. 아니, 의전에 안 맞지 않나요? 대통령이 맞는 것 같은데. 예, 여튼 이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생중계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게 공직사에 주는 긴장감이 확 그렇죠. 긁어게 올라가는 예, 것이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네. 때문에 예.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거죠. 아니, 이어받아서 사실 좀 예. 말하면은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좋은 중거점을 얻게 된 게 사실은 국회는 우리가 늘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법사위에서 네. 정청래가 잘해, 네. 박범계가 잘해, 네. 서영교가 잘해 평가가 가능했는데 사실 대통령실에서 같이 국무회의를 하는데 누구 장관이? 우리 주무장관들이 어떤 실력을 가졌는지 맞습니다.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 공개적으로 알 기회가 없었는데 예. 국무회의를 보니까 우리 평가가 이제 가능해졌다. 그렇죠. 예. 우리 손으로 장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맞습니다. 정말 불충한 장관이 있다면 교체를 국민주권정부에서 스스로 건의할 수 있는 중거점을 마련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보면 저기 됐고요. 뭐 결과만 말씀한 누구 있었죠? 네. 보니까 네. 최동석 처장. 최동석 처장. 예. 뭐 근데 너무 무슨 타인의 정신과 육체를 못 건드리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는 산재가 핵심 주제였었는데 좀 그 교육 주제에 얘기가- 맞지 않는 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경기도지사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이게 요점이 안 맞는 말 할 경우에 끊어버린다는 걸 잘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데 네. 이제 최 처장도 좀 적응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럴 거면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또 이게 라이브 돌아가니까 굳이, 예. 또 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니까 아니 됐고요. 결론만 말씀하시고 이렇게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민망했겠다. 그러니까 네. 민망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최동석 처장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선이 그러하구나라는 것을 전 국민이 깨닫게 된 현장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침에 뉴스 퀵 배송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안규백 장관 군기 잡아야 돼요. 아, 그럼요. 네, 예. 지금, 국방부가 지금 국방홍보원 최일 원장
네. 보통 심각한 게 예, 아닙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장윤성 기자가 사이렌을 예. 계속 울리고 계셨거든요. 맞습니다. 이 내란 예. 종식이 아직 안 되어 있다라고 예. 하는 게 군에서 너무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걸 제대로 붙잡지 못하니까 소위 말해서 그 트럼프와 이재명 정상 통화가 가짜 뉴스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네. 실험이 안 된다라고 했던 작태에 대해서도 이걸 아직까지도 제대로 어. 지금 국방부가 해명을 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번에는 새 장관이 왔는데 계엄에 관련돼 있는 취임사를 함부로 편집해버렸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군 매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 그리고 편집권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너무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충분히 그 정도면 말할 만한 사안이고 사실 굉장히 우아하게 돌려서 뭐라고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편집권 운운하기에는 지금 국방일보 기자들이 다 나섰어요. 그러니까요. 예, 국방일보 네. 기자들이 한 스물 제가 뭐 다 소개하긴 그렇고 하여간 음.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했어요. 아, 지난주 예, 예, 아, 그렇군요. 수요일에. 네. 이거 보도 안 됐습니까? 신고했다고는 알렸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규모인지는 알려져 예. 있지는 않아서 예. 예. 단독이네. 예, 예, 예. 뭐든 말하면 다 단독입니다. 단독입니다. 어젯밤부터 네. 계속 그래요 지금. 그리고 잊어버렸네. 그리고 지금 국방부에도 감사 청구를 했어요. 예. 내부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 트랙으로 감사를 요구했어요. 누가 국방일보 기자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일 국방홍보원장의 이 전횡이 너무 심각했다라는 그럼요. 것이에요. 네. 아니 국방일보라는 게 사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체감할 텐데 유일하게 세상과 만날 수 있는 일간지 같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지금이야 네. 뭐 인터넷을 그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과 시간 이외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겠지만 여하간 군대에서 상징적인 그런 도구거든요. 그런 국군 장병들의 정신 전력의 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매체에 대해서 심지어 대통령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제대로도 보도하지 않더니 네. 심지어는 신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의 문제를 질타하면서 우리 군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어떻게 보면 건강한 방식으로 이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네. 내용을 편집권을 들면서 행사하면서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천인공노할 일일 예. 뿐만이 아니고 비합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비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라든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근데 이분의 임기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내년 5월까지 그렇죠. 8개월 정도 예. 남아 있어서 그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임기직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기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바로 소송하겠다 이런 태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지 않는 개는 없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어떤 칼럼에서 전성인 교수 칼럼이었던 것을 기억을 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면복하고 있을 뿐이지 그 네. 안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따르지 않음의 태도들이 너무나 잘 보인다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심지어는 아닌 척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징계가 필요하고요. 그 징계에 따라 가지고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사실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 특히 보수 정부에서 진보 정부로 바뀌는 상황에서는 보고 누락을 했다던가 맞아요. 혹은 이런 네. 것들이 꽤 있었던 사안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사드 관련된 보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맞아요. 네. 논란이 된 바가 있고요. 노무현 정부가 들었었을 때도 문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보이고 있는 네. 것이고 예. 이 사안을 일벌백계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네. 또 다른 사안이 뭐가 벌어질지 모른다. 다들 이걸 지금 잣대 삼아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거든요. 네, 네. 네,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규백 장관이 좀 각을 세게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내란 종식이 아직 안 된 것 그럼요.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보면 저희가 국방부 방첩사의 정전 사태 지난 언제 월요일인가 보도를 해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 정전 사태와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 취재를 오.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이 국방부의 정전이 날짜가 굉장히 황당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정전이 여러 차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23일 정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메일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복구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13일입니다. 13일 오전 6시 24분 08초에 꺼졌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야. 이 서버에. 근데 이 서버가
이거 진짜 단독입니다. 예. 이거 아무데도 보도 안 됐어요. 예. 어제 예. 좀 얘기하시지. 그 저녁에 취재가 됐어. 네, 그 이후에 취재라갑다. 네. 아니 CBS 끝난 예. 다음에 질문하는 기자 끝난 다음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네네. 제가 또 여러분 취재할 때 이게 막 갑자기 전화 오면 받아야 되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목동 있잖아요. 목동. 어. 목동 한 켠에 차 세우고. 비상 깜빡이 켜놓고 막 받아 적었어요. 야. 그러다 딱지도 많이 뗍니다. 근데 하여튼 새로 부팅된 시점이 13일 6시 24분 08초예요. 아. 네. 왜 서버를 다 날렸을까? 그러게요. 예. 그게 가장 의심스러워. 그쵸. 증거인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 의혹인 거잖아요. 14일에 특검이 예.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예. 방첩사에. 14일에? 예. 그러면 무슨 얘기냐? 방첩사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정보를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예, 예. 더 알고 심각한 문제네요. 대비한 거다. 예, 예. 이런 누가 알려주는 공식이 사람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방첩사의 참모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직무 배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안규백 네. 장관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이제 첫 번째는 지금 그 누구죠? 최일. 최일 네. 국방홍보원장 홍보원장부터. 에 대한 인사 조치 예, 예. 필요하고요. 물론 이거는 감사 등의 이제 조치가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이제 좀 빠르게 결정이 직무 좀, 배제를 돼야 된다. 해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당장 이게 지금 국방일보 기자들이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막 예. 원장이 이렇죠.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죠. 대통령까지 나서서 뭐 이거 심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어수선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그 신문 발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빠르게 국방부 장관이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첩사 예. 들여다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국방부 차원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 서버가 말이죠. 어떤 서버냐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뭘 다루는 서버냐? 이 도감청 관련입니다. 아 그래요. 진짜, 하필이면. 야. 대박 아닙니까? 예. 야. 도감청 관련된 서버가 꺼졌다 들어온 시간이 7월 13일 오전 6시 24분 08초입니다. 예. 이거 수사 안 해야 됩니까? 저는 특검에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 방첩사 야. 특검의 수사가 필요합니다. 왜냐? 예. 이 서버가 꺼졌다 들어왔기 때문에 특검팀이 이튿날 들어왔잖아요. 7월 14일 날 들어와서 뭐만 가져갔겠습니까? 일반론만 가져간 거예요. 예, 예. 압수수색을 해서 서버 압수수색 했겠죠. 핵심은 못 가져간 거예요. 도감청 자료는 못 가져간 거고 일반론만 가져간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서버가 이중 격벽 장치가 있어가지고 요거가 이게 그 정전이 되자 셧다운이 되면은 이건 못 본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살려야 돼요. 그러면 못 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보여준 것만 보고 나간 거예요. 특검은.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 과거사위원회를 했는데 당시에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국정원이 열어주는 캐비넷만 볼 수 있다. 그랬죠. 국정원이 열어주지 않은 캐비넷은 볼 수가 없다.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특검이 수사를 하러 들어갔지만 방첩사가 보여주는 것만 보고 나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다시 해야 됩니다. 야. 특검은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예. 제가 특검에 요청드립니다. 아. 방첩사 수사 지금 하여튼 지금 국회 국방위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데 방송 예. 중이어서 전화 못 받습니다. 예, 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예. 추미애 의원이 12.3 밤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맞아요. 네. 이 전시 예산을 지시했다. 제2의 계엄을 준비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로 이제 그 계엄 세력의 그런 준동이라는 게 정말 어디까지가 끝일까를 알 수 없는 게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12월 3일에 무위에 그친 작전으로 알지만 그 이후에도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살려보기 위해서 인공호흡기를 달기 위해서 방첩사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는 게 백일하에 드러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전시 예산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왜 전시 예산을 준비합니까? 전시가 아닌데 결국은 전시와 사변시에는 계엄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프로세스를 준비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강력하게 드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방첩사 얘기도 하셨지만 여기에 더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드론 작전 사령부의 작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외환 의혹에 대해서도 군이 보면은 굉장히 이음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기 변호적이고 방어적이고 마치 외환의 범죄가 아닌 것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국방부 장관이 새로 들어섰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진상 조사를 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특검이 조사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불러서 조사한다거나 압수물을 가지고 분석해야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국방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진상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은 보다 빠르고
정확한 결과물을 특검에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규백 장관은 다른 것보다도 군 내부에서 방첩사, 드론 작전 사령부를 상대로 한 그 진상조사 혹은 감찰 지시를 빠르게 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네. 그 뭐 댓글창에 안규백 장관 뭐 무슨 무능하다 막 이런 글들이 막 달리는데요. 그런 분 아니에요. 예. 그 굉장히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상황을 보고 계시고 다 하실 겁니다. 네. 예. 이분이 뭐 무슨 그렇게 좀 지금 뭐 막 이렇게 막 댓글창에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 답답한 마음 때문에 답답한 그러시는 것 마음이긴 같은데. 할 때 그런 건 예. 아니에요. 아니, 되게 재밌는 게 네. 그 안규령 있고 안규백 있는데 안규백이라고 다시 분이 있어가지고 예. 안규백입니다. 이분 해석하고 네. 안규백, 안귀령 네, 이렇게 차이가 있다. 안규백 장관이 이제 결과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네.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답답함을 표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무엇보다도 안규백 장관 스스로도 본인이 최초의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무게감을 충분히 아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인 출신으로서 국방부 장관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본인이 가진 오래된 국방의 전문성이 있긴 하지만 그 군 출신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봐주고 모른 척했던 것에 대해서는 좀 일벌백계하고 선거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민간인 출신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들도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시간이 6개월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 내란 세력들이 이 상황을 대비하고 심지어는 무언가 새롭게 만들고 바꿔치기 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했던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것도 분명히 있긴 한데요.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내부 고발자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 상황이 정의롭지 않고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기록해 놓은 일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시범 케이스들을 몇 개 보여주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알짜회, 그죠? 그 다음에 하나회, 우리 다 알고 용연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걸 걷어내는 일을 민간인 출신인 국방부 장관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엄과 내란을 극복하는 게 지금 신임 장관인 안규백 장관의 중요 사무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이거를 명징하게 해내지 못하면 그 민간인 출신의 64년 만에 그 교체, 국방부 장관, 국방부 예. 장관 교체가 무의로 돌아갈 수 있기 그럼요. 때문에 다시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 정말 잘해야 잘해야 됩니다. 예. 예.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안규백 장관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실 거고요.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목걸이 얘기 좀 해보겠어요. 목걸이, 목걸이 신발, 뭐 난리예요. 어느 참. 목걸이인지도 모르겠어요. 목걸이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지금 너무나 보니까 예. 지금 근데 그 조선일보 단독 보도가 있는데 김건희 씨하고 통일교 고위층 인사 A 씨 이건 누구예요? 그냥 실명 보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일단 윤 전 본부장은 아닌 걸로 네. 보이는데 2022년 7월쯤 김건희 씨하고 통화를 했고 그리고 이 통일교 고위층 A 씨가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김건희 특검팀이 관련된 진술을 확보해서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통일교와 김건희 씨 측은 이런 진술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더 가관이에요. 최근에 한 통일교 관계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A 씨가 최소 한 차례 김건희 씨하고 통화를 했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22년 7월 한 나라의 국모가 이런 일로 핀잔을 받아야겠느냐.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라고 했다라고 진술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국모 이게 뭐 조선 시대입니까? 아우 진짜 정말로, 예. 이 인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도 김건희 여사라고 안 했다고 그러니까. 징계를 했던 정권이었었습니다. 아니 초반에 그랬잖아요. 예. 그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면 그 저 방심위 류일임의 그때, 방심위로부터 예. 제재받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뭐 진행자는 제가 김건희 특검 하면 기자님 죄송한데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좀 여사 그런 게 제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 김건희 특검 하면 예. 여사 예. 계속 예. 이랬다니까요. 예.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한나라의 국모라고 하는 말도 이야기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로 핀잔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2022년 그 나토 순방을 갔을 때 목걸이가 논란이 된 바가 네. 있지
하지 않습니까? 재산 등록 신고 안 했다라고 지금 지적이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빌렸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빌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영부인이 고가의 목걸이를 빌려서 나올 수 있느냐. 선물해서 직접 가지고 있게 해라. 이런 말로 지금 이해되는 상황인 건데요. 문해력 짱이다. 네. 그러니까 뭘 해도 사실 그것도 불법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500만 원 이상이면 네.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고 뿐만 아니라 이게 아예 뇌물죄이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는 바꿔치기 논란까지도 가고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위조품이라는 거잖아요. 모조품. 네. 아니, 근데 이제 예. 특검은 바꿔치기로 의심하고 있죠. 예.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목걸이냐고 하는 게 처음에 이제 뭐 보면은 뭐 통일교 얘기 나오면서 네. 그 영국의 그라푸사 목걸이가 네. 이제 수면 위에 올랐다가 그렇죠. 예. 그 반클리프 앤 아펠이라는 2022년도에 이제 보면 나토 순방 예, 때 찾던 찾던. 그 목걸이 관련해가지고 또 프랑스 명품이 등장을 하더니 예. 이번에 또 이제 김건희 씨의 오빠의 장모집을 뒤지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뭐 테니스형 목걸이라든가 그렇죠. 테니스 목걸이. 그렇게 보석이 촘촘히 뭘까요? 박힌 예. 목걸이가 또 100개의 나왔다는데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혀 있다. 아니 도대체 목걸이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뭐 티파니 뭐 이렇게 어디 보면 그런 팔찌 목걸이도 뭐 아니 그런 브로치. 브로치도 나왔고 예. 거기다가 이제 까르띠에 팔찌인가요? 네, 맞아요. 이런 것도 나오는데 예. 일반인들 어떻게 평범한 서민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이 명품 얘기들이 이렇게 그 국모라는 표현을 빌어서 말씀드리면은 김건희 여사라는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영부인인 사람을 두고 이렇게 쏟아지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국격을 얼마나 망가뜨리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온갖 명품 막 알지도 못하는 브랜드들이 막 나오면서 자기는 에코백을 들고 다녔잖아요. 그 우롱을 그 국민 우롱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진짜 화가 나는 네. 거예요. 예. 아니 본인이 명품을 좋아하고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평가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치 자기는 서민인 것처럼, 예? 마치 자기는 굉장히 검소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착하게 막 어려운 사람들 이웃을 돕는, 예, 그 무슨 특히나 마더 저개발국가 데레사 아이들 역할. 그러니까 데리고 뭐 사진을 끌어안고 찍고 사진 그랬죠. 찍고 예. 그리고 막 영화배우 흉내내고, 어? 예, 참 그러니까요. 별걸 다. 케네디 네. 제클린 흉내내고. 근데 지금 내 김건희 씨 전략이라고 하는 게 순간에 욕을 먹는 건 그렇게 하자, 감수하자. 하지만 법적으로 빠져나가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엔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들이고 모조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심지어 발견된 게 모조품일 경우에 뭐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게 제가 과거에도 이렇게 취재를 좀 했던 사안인데 2021년에 화제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한 인천의 부장판사가 골프채를 고가의 골프채 수천만 원짜리를 선물 받아가지고 네. 문제가 된 바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빨리 압수수색을 안 들어감으로써 그 당사자가 오히려 법원에다가 그 골프채라고 하는 것을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출해서 이게 가품 논란으로 한번 해봤더니 54만 원짜리 가짜였다라고 하면서 이게 심지어는 김영란법으로도 처벌이 안 되고 뭐 뇌물죄는 아예 뭐 안 되는 상황으로 무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 그런 전례가 또 있구나. 전례가 그러니까, 예,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딱 이번 걸 이렇게 처음에 목걸이 가짜라고 주장할 때부터 그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소위 말하는 스폰서가 상황이 꼬이니까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뒤늦게 드러났던 사건인데 이게 보도가 나오고도 빠르게 수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예. 본인이 선물했던 이 수천만 원짜리 골프채가 예. 사실은 가짜였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정말 가짜였을 수도 있겠지만 이 수사 공백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직접 갖다 낸 그 골프채가 정말 그때 받은 골프채였는지 아니면 가짜를 가지고 와서 보냈는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그때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네. 김문희 그거 기자 말고 말이 예. 금융위원장인가? 뭐 누가 고가의 시계를 차고 나왔는데 이거를 내가 뭐 중국산 30불짜리 예, 시계였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인가 예, 이명박 정부 때인가 뭐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 예. 있었다. 그때도 가짜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나게 뭐 1억인가 되는 시계가 있다면서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였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여러 사례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참고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예. 자기 수사 그 전략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되겠네요. 결국은 나토 정상회의 때 그 목걸이를 차고 간 게 2022년이에요. 네. 지금 25년에 3년 지나 수사하려고 하니까 네. 수사를 받을 뻔한 당사자는 네. 얼마나 대비하고 머리를 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결국은 지연된 정의라는 것이 우리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을 너무 모시다 보니까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천추의 한이 되는 거고 다만 김건희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거짓말이 결국은 특검의 칼날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다양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예. 받은 것을 브로치, 의심되는. 팔찌, 네. 예. 지금 목걸이 하나만 모조품으로 해명한 거거든요.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고 네. 쏟아지는 또 그림, 현금 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김건희와 김건희 오빠는 해명할 것이 너무 많아서 다양한 변론과 답변을 준비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네. 처벌받을 일만 남았다 생각합니다. 비웃음 사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그 현금이라든지 그 이후환 씨의 작품, 그러니까 네, 네. 거의 뭐 22억대로 네. 거래가 됐다. 최근에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네. 그것도 보니까 이제 인테리어 때문에 잠깐 장모 집에 놔둔 거다. 뭐 지금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인테리어를 있더라고요. 몇 달씩 해요. 예, 그것도 그렇고 사실 인테리어 때문에 그 고가의 그림을 장모의 집에 잠깐 걸어뒀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가능한 해명인가에 대한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네. 처갓집에다 물건 맡겨본 얘를 시댁에 물건 맡겨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있네. 친정에 맡겨야지. 그러니까 장난하나 지금. 예. 엄마네 갖다 놔야지 뭔 그러니까 소리야. 최은수 씨 집에 갖다 놔야 네. 되는데 안 엄마는- 되잖아요 그치. 지금. 같이 가면 같이 걸리니까. 단순하게 이해하면 간단한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법망을 피하려고 사돈댁에 갖다 놓고 말도 안 마침을 되는 얘기를. 맡겼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에 속아 넘어갈 특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어리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다 떠나서 그 사진 한 장으로 김진우 씨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옷깃에 숨긴 얼굴. 네. 당당하면 범죄적 사실이 없으면 당당하게 들어가면 되지. 그걸 무슨 완전히 무슨 나올 때 작품처럼. 사진이었던 네. 것으로 보이는데 저 그 사진 보니까 2021년에 김건희 씨가 막 이제 윤석열 씨가 대선 출마하네 만회할 때 코바나 콘텐츠 들어갈 때 이렇게 목 눌림 맞아요, 잡아가지고 맞아요. 찍힌 목덜미 사진 사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예. 뭔가 그런 느낌의 이가 있어가지고 참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곁들여가지고 그 취임식 어제 동아일보 단독 보도 네. 우리 그 어제 맞아, 경향TV에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했죠. 요 얘기 마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밌어 진짜. 야 진짜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그 서초동 소고기집 사장님, 삼겹살집 사장 정모 씨, 울산 돼지국밥집 사장 양모 씨, 강원도 동해 횟집 사장 신모 씨, 아크로비스타 주민 오모 씨 등 6명. 아 꼼꼼합니다. 예. 네. 동네 잔치했어요. 김은지 기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근데 그거 보면서도 그러니까 결국 그때 취임식에 초청을 못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됩니다.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삼겹살집 주인보다 못한 게 나경원 의원의 처지였다라는 돼지국밥 생각이 사장님도 들고요. 서비스를 안 주니까 나경원 의원. 예, 그러니까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굉장히 사실 중요한 자리잖아요. 근데 그들은 못 가고 이들은 갔다라는 게 되게 좀 볼만한 포인트고 무엇보다도 김건희 씨 픽이 윤석열 씨 픽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결국 이 정권의 성격을 이렇게 정말 예. 시작부터 너무 명징하게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유 진짜 코미디가 너무 꼼꼼해 진짜. 어.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김건희가 정말로 누군가는 해먹을 결심이라고 말을 하던데 왜냐면은 부른 사람들 몇 면이 다 지금 특검 수사선상에 많이 올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의 집사라고 알려져 도주에 있는 예. 김혜성 씨 부부도 이제 초청을 받았다는 거고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모 전 그 통일교 세계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초청을 받았다는 거고 우리가 불법 비밀 대선 캠프라고 해가지고 언론에서 네. 양재동이니 뭐 강남이니 뭐 얘기 많았는데 그런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씨 명의로 초청장이 갔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김건희 본인을 둘러싼 허위 학력 논문 의혹이 있었는데 논문 의혹과 관련된 교수들도 부른 네.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게다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불거졌는데 네. 당사자인 권오수는 못 부르니까 아내와 아들을 초청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김건희와 뭔가 범죄 혐의라든가 각종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이 예. 꼼꼼하게 초청된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이분의 배포는 남다르다. 정말로 괜히 V제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입맛에 따라서 또 김건희 픽과 윤석열 픽이 좀 나뉘긴 하네요. 윤석열 픽은 서초동 소고기집 사장, 삼겹살집 사장이고 김건희 픽은 울산 돼지국밥집, 강해 동해 횟집 사장 이렇게거든요. 그러니까 좀 입맛이 진짜. 다른가 예.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참 이분들 참 꼼꼼하게 많이도 해먹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방금 전에 해병 특검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 김건희도 비화폰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이고요. 통신 기록을 받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대통령실 국방부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집행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인이에요. 노상원, 네. 김건희. 비화폰을 왜 받습니까? 이 비화폰으로 뭘 한 겁니까? 이 비화폰을 받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도대체 조태용
국정원장과 예. 그렇죠. 도대체 무슨 네. 문자를 그 당시는 주고받은 건지. 차장이었고 네. 실장이었고 그때 또 그렇습니다. 장관이었고 예. 원장이었고 원장이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사실상 V0, V1으로서 김건희 씨가 실세로서 활동을 다 한 거 아닌가라는 맞아요. 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김건희 특검이 제일 중요해졌다. 예,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수사 속도를 낼 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음 주가 8월 6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씨 인신구속이 굉장히 중요한 신병학교라고 하는 맞아요. 것이 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의 어떤 그 수령, 그러니까 네. 그 꼭지점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혐의가 16가지이고 지금 추가로 발견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시기에 다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제 김건희 씨 신병 확보를 빨리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부터 지금 되는 것과 다져갈 것들을 좀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내란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고 동시에 개혁 과제들을 충실히 밀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다종다기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너무 자질구레하다고 봐야 되니까 우리가 뭐 김건희 씨의 뭐 귀금속 뭐 신발 사이즈, 예. 신발 사이즈가 확인이 됐다면서요. 김건희 씨가 235에서 40으로 특검팀이 추정하고 있다고. 260은 저도 뭐 아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네. 경향신문 기자한테 들었는데. 저한테도 보고 왔거든요. 내통을 하고 있었구만 이놈이 보니까. 대통령실 출입하시니까 또 다양하게. 내가 지금 취재 편의점 소속 기자로 활동하고 있어. 딱 걸렸어. 이렇게 보니까. 아니 제가 전화해서 막 물어봤어요. 근데 그 자기 신발 아니라는 거죠. 왜 260을 갖다 그러니까, 놨을까 네. 신발장에. 그러니까요. 12켤레나. 결국은 그 모조품 목걸이 논란과 비슷한 신발도 사안이 모조품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러니까 뭐 그 신발이 모조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자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로서 보이는 것들은 있죠. 네. 12켤레 260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또 명품 신발을 신으시는 분들 말에 따르면 이게 신발이 운동화인지 슬리퍼인지 뭐 구두인지 따라서 아, 다르구나. 꼭 그, 사이즈를 260으로 안 신어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240 신발을 예. 신는 사람이어도 예. 슬리퍼 같은 경우는 260을 신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제 그래서 그게 260 사이즈라고 한다는 것이 과연 내 게 아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또 그 발레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검팀에서 그게 슬리퍼인지 뭔지 좀 확인을 해주면 좋겠어요. 사진 그러니까, 찍어놨다라는 네. 말이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좀 네. 공개하면 안 되나 그런 거? 그러니까요. 국민적 알 권리 차원에서 뭔지 좀 궁금하잖아요. 아니 근데 예. 정말로 이제 이 사건 수사라는 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약간 그 영부인이라는 사람의 격에 전혀 안 어울리는 정말 그러니까. 산티나는 방향으로 예.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안타깝고 사실은 이 신데렐라 수사라는 별칭을 붙이기는 했지만은 우리 김건희 신발 사이즈까지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 그러게요. 상황이 그러니까. 너무나 초라하게 예. 느껴집니다. 정말로.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김건희는 코리아 이멜다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코리아 K 이멜다. 예, 이멜다. K 이멜다로 제가 별명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네요. 예, 진짜 예. 부끄러워요. 최순실 그 특검 아유, 때 진짜. 그 뭐지 신발장 열었더니 몇 켤레가 나왔다 그랬죠. 뭐 프라다 신발이 막 우수수 쏟아졌다고 하더니 네. 이 김건희 씨도 딱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 그것도 심지어 영부인까지 한 사람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겉으로는 네. 막 그 에코백 들고 다니면서 행세하고 완전히 가짜 덩어리다. 아니, 그리고 사실 그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안 좋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클리프 앤 아펠 그리고 뭐 샤넬 심지어는 디올백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쪼만한 파우치 취급을 받으면서 맞아요. 김건희 씨 때문에 그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다라고 하는 예. 하지만 그걸 티내지 못해서 굉장히 속으로 끙끙 앓는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 반클리프 앤 아펠 같은 경우에도 6천만 원이라고 김건희 씨는 주장하지만 지금은 시가가 1억이 넘는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런 것만 보더라도 큰거 대중소가 네. 있다면서요. 사이즈가. 네, 심지어 뭐 가품도 500이 넘는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의 굉장히 특검팀에서 초급가 어제 채널 A 보도해 보니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라고 그러던데요. 가품이요? 거래 가격이? 예, 예. 그 반클리프 그 가품이 100에서 2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모조품을 사실 이게 모조품을 모조품이 100만 원씩이나 알리바이였다고 주는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어디서 샀는지 너무 궁금해. 이태원에서 샀나? 당근. 베트남 갔나? 아니면 뭐 이런 당근 당근 아니야? 예, 그러니까요. 여사는 당근까지 수사해야 당근이었다. 됩니다. 예. 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공개해라. 됩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100만 원이면 200만 원. 그렇게 얘기한 거는 500만 원 이하는 신고 안 해도 되죠. 왜 그런 면에서 또 그렇죠. 온갖 또 걸 좀 있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네. 하는 게 예. 아니냐라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됐든 그러니까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음. 이 명품 브랜드조차도 굉장히 지금 사실 싫어한다. 예,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다는 말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진짜 황당무계한 것 같아요. 진짜 황당무계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뭔가 온갖 치장을 하고 권력을 농단하려고 했었다.
3년 안에 우리 국민들이 다 나서서 이렇게 끝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 이 순간 맞아요. 예, 이 위기의 국면에서 나라가 어디로 갔겠나 정말 심히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웃기네. 아, 또 우리 진행자께서 단독 취재 많이 하셔서 저도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예. 아, 김건희가 제일 웃겨. 놀라우신 분인 것 같아요. 하여간 예. 참 관련해서 계속 속보가 들어올 네. 테니까요. 저희들이 종합해서 내일은 더 재밌고 유쾌하게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